네, 안녕하세요. 뉴스로 배우는 한국어의 스모모입니다. 여러분들, 한국 뉴스 들어보셨나요? 한국어 뉴스를 들으면, 너무 어려워서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저와 함께 뉴스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출발! 네, 오늘은요, 2020년 12월 27일자 헬스 조선에 나와 있는 그런 기사를 하나 발췌를 했어요. 칙칙한 다크서클 완화하는 습관. 다크서클이 뭘까요? 다크서클. 여기 눈 밑에 피곤하면 여기 생기는 거 있죠? 깜깜하게. 이게 다크서클이거든요. 그런데 칙칙한 다크서클. 칙칙하다는요, 밝지 않다. 생기가 없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생기가 없고, 예, 좀 어둡고, 뭐 이런, 그런 다크서클을, 예, 완화하는 방법, 예, 좀 완화하는 습관, 이것에 대해서 나와 있는 재미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용을 살펴보시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새로운 단어를 먼저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이 내용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한 다음에 문장을 읽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돼요. 일단 저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단어를 체크를 했어요. 저는 종종과 푸르스름에 체크를 했습니다. 예, 일단 볼게요. 새로운 단어 보시면 종종이라는 뜻은요, 자주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도서관을 가요. 저는 일주일에 뭐 여러 번 수영장을 가요. 나는 일주일에 여러 번 헬스클럽을 가요. 뭐 이런 뜻으로 예, 자주 간다는 의미의 종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도서관에 갑니다. 저는 종종 커피숍에 갑니다. 저는 종종 온천에 갑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로 검고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푸르스름하다라는 거는요. 조금 푸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푸르다는 파랗다라는 의미가 있죠. 그런데 조금 파래요. 근데 검고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검은 것 플러스에 조금 푸르스름하다, 조금 파랗다라는 의미가 섞여 있겠네요. 그러니까 검고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요 단어를 생각해 보면서 문장을 한번 공부해 볼게요. 일단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안 좋지만 그래도 한국어는 제가 여러분보다 조금 잘해요. 자,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은 사람은 인상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다크서클은 눈 아래 피부가 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다크서클의 원인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알아본다. 자, 다시 한번 읽을게요. 다크서클이 짙은 사람은 인상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다크서클은 눈 아래 피부가 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다크서클의 원인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알아본다. 다크서클이 짙은 사람, 짙은 화장, 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여기 진한 사람은 어두워요. 인상이 어두워요. 그리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자주 들어요. 너 피곤하니?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고 했어요. 다크서클은 이 눈 아래에 있는 피부가 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를 말하죠. 다크서클의 원인, 그리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습관에 대해서 알아본다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을지 뒤에 내용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제가 우선 노란 걸로 좀 새로운 단어들을 표시를 해봤어요. 자, 뭐뭐가 있는지 우선 한번 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먼저 보실게요. 자, 여기에 비침이라고 했어요. 비침은 명사고요. 동사입니다. 비치다라는 뜻이에요. 비치다는요, 이렇게 속이 훤하게 들여다 보이는 거예요. 제가 여기 컵을 준비를 했는데 컵 안이 이렇게 비치죠.
예, 비치는 거는 안이 이렇게 들여다 보이는 거를 비친다라고 해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옷이 얇지 않아요. 그렇지만 옷이 얇아서 속이 이렇게 다 비친다라고 표현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네요. 자, 비치다, 비침, 명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검푸르다. 검다 플러스 푸르다. 아까 전에 그 푸르스름하다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푸르다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검푸르다는요. 검다 플러스 푸르다인데요. 검다의 그 그림을 보시면 검다가 조금 더 크죠. 예. 푸르다는 조금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섞으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검은색 같은 푸른색. 푸른색이 조금 섞여 있는 검은색이라는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검푸르다. 예. 자, 세 번째로 곧잘이에요. 곧잘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예, 첫 번째는 제법 잘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아이는요 공부를 곧잘 해요. 우리 아이는 공부를 곧잘 해요. 예, 우리 아이는 피아노를 곧잘 쳐요. 라고 할 때 좀 제법 예, 잘 뭐뭐를 한다라는 의미로 예, 곧잘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에 나오는 것은 두 번째 의미로 썼네요. 여기는 가끔가다 잘, 예, 뭐 자주, 예, 예, 약간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레스토랑은 내가 곧잘 가는 곳이다. 이 식당은 내가 곧잘 가는 곳이다. 내가 좀 예, 즐겨서 자주 가는 곳이다라는 의미가 있겠네요. 자, 그러시면 다음 단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는요. 2차 색소 침착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2차 색소 침착. 색소는 뭐 색깔이죠. 색깔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 예, 색깔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을 얘기하는데 2차잖아요. 2차. 1차 아니고 2차. 그러니까 감염이 왔는데 감염이 이렇게 됐는데 첫 번째로 오는 거는 1차 감염. 요번에 이렇게 두 번째로 가는 건 2차 감염이죠. 그러니까 요것도 1차가 아니고 두 번째로 뭔가가 되는 두 번째 순서의 예, 색소 침착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망가지다라는 표현을 볼게요. 망가지다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부서지거나 찌그러져서 못 쓰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예를 들면 장난감이 망가져 버렸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라디오인데 제가 잘못 갖고 넘어져서 그게 빡 부서져서 망가져 버렸어요. 뭐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런 거 못 쓰게 되는 것 망가지다라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는 상황이나 상태 따위가 좋지 아니하게 되다. 뭐 상황이나 상태, 몸 상태 뭐 이런 거. 제가 막 열심히 돈을 벌었어요. 뭐 재밌어. 너무너무 재밌어서 몸을 돌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만 버느라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다. 돈만 버느라 몸이 망가지는 것도 몰랐다. 라고 쓸 때 몸 상태가 안 좋아지다. 좋지 않게 되다. 라는 의미가 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의미요. 비비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비비다는요, 보통 아이들이 졸리면 이렇게 막 눈을 비벼요. 오, 비비다. 예, 뭐 간지러움 비벼요. 요것도 비비다고요. 예, 그다음 두 번째는요. 파리가 손을 비비다요. 비비다. 예, 한국은 추워요. 그러니까 겨울에 추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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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손을 비벼요. 그래서 예, 파리가 손을 비비다, 사람이 추워서 손을 비비다, 뭐 이런 거. 그다음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거는요. 비빔밥 할 때 그 비비다예요. 그래서 비빔밥을 비벼 먹다 할 때 그 비비다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다른 의미 한번 볼까요? 자, 요번에는요, 찡그리다요. 찡그리다는 얼굴을 이렇게 찡그리다죠. 찡그리다. 눈을 찡그리다. 뭐 이런 거. 예. 얼굴을 이렇게 찡그렸어요. 아우, 찡그리다. 그 다음에 눈이 부셔서, 눈이 부셔서 눈을 찡그렸어요. 이것도 찡그리다예요. 그래서 찡그리다. 자, 마지막으로요, 과도하다를 볼게요. 과도하다는요, 도가 넘다, 도가 지나치다. 어떤 거에서 평균이 있는데 여기에서 너무 많이 하는 거 과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네요. 예를 들면 예문을 볼게요. 과도한 다이어트는 몸에 해롭습니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진짜 몸에 해로워요. 그죠?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예, 여러분들 일이 너무 과도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쓰는 표현 과도하다입니다. 자, 그러시면 이 내용을 보시면서 문장을 한번 다시 돌아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요, 제가 낭낭하진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천천히 새로운 단어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다크서클의 원인은 다양한데 혈관 비침이 대표적이다. 다크서클의 원인, 이 다크서클의 원인, 여러 가지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이 혈관, 이 피가 흐르는 관이죠. 피가 흐르는 관의 비침. 아까 전에 이 투명한 거가 비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혈관의 비침이 가장 대표적이에요. 그래서 혈관 비침이 가장 대표적이다. 우리 몸에서 눈밑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다. 얇다는요, 종이가 얇다예요. 예, 두껍다 아니고 얇다요, 얇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우리 그 신체 중에서 눈 밑에 피부가 가장 얇은 부분이에요.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 모세혈관과 검푸른 정맥이 곧잘 비쳐 보인다. 때문에. 그러니까 붉은색은요, 빨간색을 의미하죠. 짜잔, 이런 색깔. 붉은 모세혈관과. 그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가 검푸르다 얘기했어요. 검정색 플러스 푸른색, 검푸른 정맥. 동맥이 있고 정맥이 있는데 정맥은 약간 좀 푸르게 보이잖아요. 이렇게 비쳐 보이는 거 파란색 정맥이잖아요. 이 검푸른 정맥이 곧잘, 그죠? 자주 이렇게 비쳐 보여요. 이렇게 투명하게 비쳐 보여요. 그죠? 그런데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비치는 부위가 많아져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그런데 혈관이 피가 흐르는 관이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긴 시간 아니에요. 짧은 시간으로 약간 늘어나다라는 거는 이렇게 고무줄이 이렇게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이렇게 늘어나면 좀 이렇게 혈관이 이렇게 쭉 늘어나면 그죠? 늘어나면 이 비치는 부위가 이렇게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서 다크서클이 심해져요. 심해져요. 이렇게 없어야 되는데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죠? 그래서 이런 부위가 많아지면 다크서클이 심해져요.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날 때는 혈관이 피가 흐르는 그 관이 지나치게 과도하게 똑같은 표현이죠. 과도하게 늘어날 때는 지나치게 보통 이상으로 늘어날 때는 첫 번째, 일정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 이상 어떤 그 딱 정해진 시간이 있는데 이 잠을 자지 못했거나 수면을 취하다는 잠을 자다죠. 그래서 어느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일정 시간 이상 잠을 자지 못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서 있는 거, 앉아 있는 거, 누워 있는 거죠. 그래서 오랜 시간 앉아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심한 스트레스, 열받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럴 때 다크서클이 좀 많아진다라는 의미가 있겠네요. 자, 다음을 보실게요. 혈관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없이 눈 밑 피부 자체가 극도로 얇아 정맥혈이 비쳐 보일 수도 있다. 혈관이 늘어나는 것하고 관계없어요. 혈관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전혀 관련이 없이 눈 밑 피부 그 자체, 그 물건, 그 피부 자체가 극도로 얇아서 그 사람 자체가 이게 너무너무 얇아요. 극도로 얇다는 거는요, 도가 지나친 거죠. 그러니까 지나치게 얇아서 정맥혈이 비쳐 보일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피부가 보통 사람보다 너무 얇으니까 이게 비쳐 보이는 거예요. 비치다 아까 기억나요? 비쳐 보일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 눈 주위 장기간 습진으로 인한 2차 색소 침착이나 피부 멜라닌 색소 증가도 원인이 된다. 눈 주위. 주위는 그 근처를 이야기하죠. 눈 주위에 장기간, 짧은 기간 아니고 긴 기간이에요. 눈 주위 장기간 습진이에요. 여기 막 뭔가 이렇게 있어서 뭐, 예, 물도 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거. 이 습진으로 인한 예, 2차 색소 침착이나 이 습진은 1차예요. 그래서 다크서클이 일어나는 거 2차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2차 색소, 색깔이죠. 색깔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 색소 침착이나 피부 멜라닌 색소 증가도 원인이 된다. 멜라닌 색소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도 원인이 된다라고 했네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눈 주위 피부는 외부 자극에 쉽게 망가지고 색소가 잘 침착되기도 한다. 눈 주위에 있는 이 피부는 외부 자극, 바깥에서 오는 자극, 뭐 이렇게, 예, 그죠? 예, 자극에 쉽게 망가지고, 아까 전에 망가지는 거 뭐라 그랬어요? 뭐 장난감이 망가지고 뭔가 이렇게 망가지는데, 피부도 망가지는 거예요. 외부에서 뭔가 자극이 오면 금방 망가져요. 쉽게 망가지고, 색소가 잘 침착되기도 한다. 색소가 이렇게 잘 스며드는 거예요. 뭐, 예, 그죠? 그래서 따라서 눈을 비비거나 이렇게 찡그리는 습관, 그죠? 이렇게 찡그리는 습관, 화장 시 과도한 자극. 화장할 때, 뭐, 이렇게 자극하는 거 있죠? 자극을 주는 거. 과도한, 도가 지나친 자극, 화장으로 인한 착색도 다크서클을 유발한다. 화장으로 인한 착색. 화장으로 막 스모키 화장 같은 거 있잖아요. 너무 진하게 하는 거. 화장으로 인한 착색도 다크서클을 유발한다. 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인데 여러분들 이해가 되셨나요? 전체적으로 한 번만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 다크서클의 원인은 다양한데 혈관 비침이 대표적이다. 우리 몸에서 눈밑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다. 때문에 붉은 모세혈관과 검푸른 정맥이 곧잘 비쳐 보인다. 그런데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비치는 부위가 많아져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날 때는 일정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혈관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없이 눈 밑 피부 자체가 극도로 얇아 정맥혈이 비쳐 보일 수도 있다. 눈 주위 장기간 습진으로 인한 2차 색소 침착이나 피부 멜라닌 색소 증가도 원인이 된다. 눈 주위 피부는 외부 자극에 쉽게 망가지고 색소가 잘 침착되기도 한다. 따라서 눈을 비비거나 찡그리는 습관, 화장 시 과도한 자극, 화장으로 인한 착색도 다크서클을 유발한다. 자,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모르겠다고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노란색 표시된 거 아래에 있는 단어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크서클이 짙은 사람은 인상이 어둡고 피곤해 보인다는 소리를 종종 듣는다. 다크서클은 눈 아래 피부가 검고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상태를 말한다. 다크서클의 원인과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습관을 알아본다. 다크서클의 원인은 다양한데 혈관 비침이 대표적이다. 우리 몸에서 눈밑은 피부가 가장 얇은 부위다. 때문에 붉은 모세혈관과 검푸른 정맥이 곧잘 비쳐 보인다. 그런데 혈관이 일시적으로 늘어나면 비치는 부위가 많아져 다크서클이 심해진다. 혈관이 지나치게 늘어날 때는 일정 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지 못했거나 오래 앉아 있거나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다. 혈관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없이 눈 밑 피부 자체가 극도로 얇아 정맥혈이 비쳐 보일 수도 있다.
눈 주위 장기간 습진으로 인한 2차 색소 침착이나 피부 멜라닌 색소 증가도 원인이 된다. 눈 주위 피부는 외부 자극에 쉽게 망가지고 색소가 잘 침착되기도 한다. 따라서 눈을 비비거나 찡그리는 습관, 화장 시 과도한 자극, 화장으로 인한 착색도 다크서클을 유발한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어렵지 않죠? 예, 여러분들 같이 저와 함께 차근차근 뉴스로 공부해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